세상 모든 취업 이야기 비밀노트 톡톡. 오늘은 더빅스쿨의 이건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 하면 이제 건쌤이 출연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어김없이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주말에 뭐 하셨을까요? 사실 저도 이제 주말에 뭔가 나갈까 막 이런 생각을 네. 했었는데 주말에 좀 안 좋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것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심란해가지고 네. 주위에 혹시 뭐 피해를 본 친구들이 있나 아니면은 또 관련되어 있는 사건 소식 같은 것들이 있나 좀 챙겨보느라고 사실은 뭐 그냥 집에만 있었습니다. 맞아요. 좀 다들 대부분 사람들이 조금 그랬을 것 같아요. 좀 심란함을 좀 느끼고 있어요, 저도. 맞아요. 네, 좀 방송을 위해서라도 조금 그래도 활기차게 해볼까요? 맞습니다. 방송 답변을 위해서라도 좀 주말에 특별하게 보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그죠? 그렇죠. 네. 이제 아직은 채용 공고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네. 그리고 또 오늘도 제가 그래서 이제 하반기를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지원할 곳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네. 근데 기회는 계속 열려 있고 여러분들이 쌓아가는 그런 인턴이라든지 아르바이트 경험 모두가 결국에는 채용으로 가는 프로세스 흐름이라는 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주말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네. 조금 더 좋은 그런 방송 아이템 챙겨오겠습니다. 네, 오늘도 건쌤과 면접 답변 말의 yes or no로 해볼 텐데요. 오늘은 좀 어떤 개업 준비하셨나요? 오늘은 IBK 기업은행을 한번 준비해왔어요. 기업은행은 지난번에도 하긴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채용 공고가 떴더라고요. 바로 이제 동계 인턴이죠. 네. 동계 인턴이 27일부터 시작해가지고 11월 14일까지 지금 모집 공고가 떠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이 체험형 인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꺼리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전환형 인턴이 아니다 보니까 네. 인턴 끝나고 나면은 끝. 어떻게 될지 약간, 모르니까. 네, 이제 뭐 계약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을 끝내고 나면은 우대 조건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내가 필기 시험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은행이라든지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인턴을 뽑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이 하반기 이 기업은행이 내가 채용 공고를 정규직을 탈락했다든지 다른 이제 은행들을 탈락했다라고 한다면 꼭 지원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IBK 기업은행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일반직 채용과 이 채용 전개용 인턴 그 보통 기업들 이 면접 질문이 좀 다르게 나오나요? 일단은 이제 네. 인턴 종류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네. 이 체험형 인턴이랑 전환형 인턴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규직이랑 전환형 인턴 같은 경우는 네. 전환형 인턴은 당연히 이제 전환되고 나면 네. 정규직이 되는 거니까 네. 사실은 그 결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예시를 들자면 뭐 데상트 같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신입사원들을 전환형 인턴으로 뽑아요. 네. 그래놓고 이제 일을 잘하네라고 하면 전환을 시켜서 신입사원으로 채용을 하는 그런 방식을 채용하고 있는데 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직무 역량이라든지 바로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는지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체크하는 경향이 있고요. 체험형 인턴은 말 그대로 이 3개월 내지 5개월, 6개월 안에 기간 지내고 나면 끝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체험 인턴을 지원하시는 친구들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네. 직무적인 역량을 쌓고 싶어서. 어. 근데 직무적인 역량을 쌓고 싶어서 지원하는 친구들한테 네. 너는 이 직무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라든지 아니면 이 직무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해왔는지라든지 하는 질문들은 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그 개인에 맞춰져 있는 질문들이 중심으로 나온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인턴직 채용할 때는 좀 어떤 기출 질문들이 나오는지 궁금한데요, 쌤? 이번에 이제 IBK 기업은행 네. 인턴 특집이니까 이제 네. 이제 말의 yes or no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나왔던 기출 질문은요.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고치고 네. 싶은 과거의 실수나 후회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어요. 네. 사실 이제 IBK 기업은행은 상반기, 하반기 계속해서 지금 인턴들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 기억이 맞다면은 이거는 상반기 따끈따끈한 기출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충분히 다시금 출제될 수 있는 질문이고 뭐 시기를 타지 않는 질문이죠. 아, 네. 질문이 참 심오한데요. 사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잖아요, 쌤. 네. 근데 저도 좀 실수를 한 과거가 있긴 할 텐데 좀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심오하거나 치명적인 단점을 좀 어필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말하는 건 좀 좋지 않은 건가요? 저는 일단 솔직한 게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어쨌든 간에 이 질문만 하고서 그랬군요 라고 하고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이거에 따라서 꼬리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 있겠죠. 네. 뭐 그걸 왜 제일 후회하는지라든지 그 후회하는 부분은 지금 고쳐졌는지라든지 어떻게 극복했는지와 같은 질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질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솔직한 게 차라리 거짓말보다 낫습니다. 그래요. 다만 네. 사람이라는 게 후회하는 부분이 단 하나만 존재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후회하는 부분들 중에 이 면접장에서 가장 이야기하는 게 바람직한 질문이 무엇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일 후회하는 거 이제 옛날로 돌아가면은 뭘 다시 하겠냐라고 물어본다면 교환학생을 꼭 가고 싶다는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교환학생을 갔다 오고 싶습니다라고 했는데 왜 갔다 오고 싶어요? 혹은 그거 지금 그럼 그 후회하는 부분들은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못 한다. 라고 한다면 그냥 말 그대로 답변을 위한 답변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도 상관없지만 왜 그걸 가고 싶은지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떤지까지 네. 답변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나 왜가 또 중요하군요. 이 면접 답변 말에 yes or no의 공식 질문이죠. 선생님, 이 질문의 의도는 뭔가요? 일단은 후회한다나 네. 실수를 한다라는 거는 적어도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요. 네. 이 사람의 가치관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떤 친구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후회한다라는 거는 적어도 다시금 그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네. 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를 또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바뀔 의지나 의도가 있는가. 네.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나면요. 앞으로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 친구가 어떤 의지를 갖고 살아갈지라든지 행동 네. 양식이라든지 방식이 무엇일지가 추측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 기업에서 바라보고 있는 인재상과 부합하는지 네. 그거를 체크하려고 이 질문을 한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막상 이 질문을 딱 듣고 나면요, 정말로 너무 솔직해지다 보다 못해 너무 솔직해져서 정말 자면서 이불킥 할 것 같은 사건들을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네. 너무 솔직해지다 보니까 네. 이제 이불킥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네. 저는 뭐 그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그 이불킥이 극복 불가능하다든지 네. 아니면 전혀 어필될 만한 포인트가 없다라고 한다면요. 네.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네. 그렇다고 플러스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뭐 가령 예를 들면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있는가요? 네. 제가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사실 이제 태권도를 하다가 그 승급 심사에서 바지에 실례를 했어요. 네. 그렇죠. 엄청 민망하고 후회되는 경험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불킥 경험이죠. 그렇죠. 이불킥 경험이죠. 근데 그거를 제가 뭐 이제 와가지고 음. 다시는 신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봤자 사실은 뭐 어필되는 포인트나 지점들은 전혀 없거든요. 그냥 그랬다는 현상이지. 네. 마이너스도 없지만 플러스도 없다라는 거는 음. 특히나 인턴 면접에서는 질문이 많아봐야 5개? 네. 한 7개 정도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기회를 하나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불킥 하는 사례도 좋지만 이 사례를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떤 가치관을 어필하고 싶은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과거를 대부분 후회하는 사람들이 없진 않을 건데 그런 지점들이 몇 점 있을 텐데요. 그런 경험이 지금 나를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후회한 경험이 없다든지 이렇게 만약에 대답을 해버린다면 너무 면접을 위한 답변이 되고 너무 포장돼 보이지 않을까요, 쌤? 그렇죠. 네. 이제 클리셰하다라는 표현이 가장 뭐 옳은 것 같아요. 이제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후회하는 포인트가 네.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사실은 그런 것들 다 지나고 나면 그래, 네. 그랬을 수 있다. 뭐 최선의 선택이었다. 이런 얘기들을 생각합니다. 그건 네. 이제 자신의 이제 합리화를 위해서 네, 하는 네. 경우가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은 사실은 사람이라는 거는 후회를 하기 때문에 발전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네. 이제 면접에서 물어보는 가장 큰 의도는 네.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그거를 후회하게끔 느꼈는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거를 실수라고 생각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거는 일말의 발전 가능성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그냥 아예 후회하는 지점 사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그때 그 기억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어필은 되지만 네. 이것마저도 사실은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이 없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될 것도 없죠. 그러니까 뭐 네. 그만한 사람이고 되게 묻어난 사람이구나. 하지만 플러스 될 요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친구는 들어오고 나서도 사실은 좀 이렇게 모든 걸 만족하기 때문에 그만큼 발전 가능성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위험할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사람은 사실은 후회하는 지점, 선택과 어떻게 보면 결정을 하는 네. 과정에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한 포인트 정도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인생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고민을 안 해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맞아요. 네. 그럼 그 의도에 맞게 좀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게 가장 베스트일까요? 일단은 항상 제가 이제 답변의 방식, 이제 네. 방정식이라고 얘기하죠. 네. 답변만 하지 말고 이유를 항상 얘기해라. 그러니까 어떤 특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뭘 후회한다라고 했으면 왜 그거를 가장 후회하는 지점인지를 이야기해라. 그래서 대답과 이유는 필수 조건이다. 네.
그다음에 선택 조건으로 하나 더 추가로 이야기하면 좋은 거는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혹은 그 당시에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까지도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내 가치관의 기준 포인트와 함께 지금 변화된 나의 모습. 결국에는 면접에서 질문의 의도가 제가 가치관을 확인하고 싶고 변화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네. 그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답변을 하는 그 네. 형식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뭐 가령 예를 들면은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환학생을 안 가본 걸 후회한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답변을 할 때 이유가 그때 당시에 많은 기회가 있고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네. 좀 이제 과감히 포기를 했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모든 기회는 다 잡을 수 있었던 것 같다. 네.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생각보다는 다양한 기회를 잡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친구는 기회를 많이 탐구하는 사람이구나, 기회를 많이 얻고 싶어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 질문만으로 답변만으로도 충분히 이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어떤 지원자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답변 형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왜 후회했는지 이유도 좀 중요하지만 그것의 극복 과정과 또 지금의 변화된 나의 모습을 좀 어필을 하면서 가치관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팁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 질문 반대로 이것만큼은 좀 피해야 된다라는 답변이 있을까요? 제가 항상 이제 이유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이유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가장 피해야 되는 요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단답형 말씀하시죠. 그렇죠. 이제 네. 후회만 하고 끝나는 일, 혹은 이제 실수만 하고 이불킥했던 일.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진짜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뭐 고백했다가 차였어요. 네. 근데 이제 뭐 그거는 이불킥할 수 있는 만한 사건이긴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왜 후회하고 왜 실수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답변은 사실 없어요. 그냥 네. 그 현상만에 집중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면접관 입장에서는 일단은 극단적으로 예상하면 면접 자리가 장난인가라는 생각도 들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걸 통해 가지고 이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도 알 수도 없고 뭘 발전했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야기를 할 때는 대답만 집중하지 마시고 그 대답과 이유, 그래서 내가 왜 이거를 후회하는 지점으로 삼고 있는지, 사실 그 지점에서 이 친구를 뽑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가 다 드러날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 질문과 좀 비슷한 유형들의 질문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제 네. 제가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좀 이제 다른 면접장에서 받아봤던 기억이 어렴풋이 날 텐데요. 네. 뭐 첫 번째로 비슷한 거는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을 한번 얘기해 봐라. 라는 질문이라든지 또 다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실패 경험을 이야기해 봐라. 사실은 이제 가장 큰 실패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이 결국에는 이걸 극복하거나 네. 변화하고 싶었던 지점일 수 있고요. 가장 힘들었던 경험마저도 사실은 왜 네. 힘들었는지가 굉장히 주관적이고 기준점이 명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질문의 뉘앙스나 사실은 이 고치고 싶은 과거의 실수나 후회, 이 질문의 세 가지는 네. 다 공통분모로서 그래서 너는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상황을 판단하니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슷하게 접근하시면 충분히 답변을 더 매력적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쌤 인턴 면접이라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다른 기업들이나 정규직 채용에서도 이런 질문을 할까요? 맞습니다. 이제 일단은 인턴이라는 그 면접 자체의 가장 큰 특징이 결국에는 이 직무적 역량을 확인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치관적인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고 하는 질문들 위주로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이 좀 더 많이 빈번하게 출제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만 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직무 역량만 확인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같이 갈 만한 사람,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을 뽑는 거기 때문에 이 가치관이 우리 회사에서 바라는 인재상이라든지 사상과는 좀 거리가 멀다라고 한다면 채용에서 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정규직에서도 이러한 질문들은 충분히 출시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인턴 이외에 그냥 정규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런 답변은 꼭 준비를 해놓으셔야겠죠. 네, 근데 사실 이런 류의 질문을 들으면요, 이 면접 질문이라는 생각이 잘 안 들 것 같아요.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물어보나라고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혹시 이 질문, 이런 당황스러운 질문들을 받았을 때, 당황했을 때 어떻게 좀 대처하면 좋을지 팁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네. 한 3년, 5년간 이제 면접자들을 준비를 도와주면서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네. 뭐냐면은 네. 당황을 아무리 하더라도 네. 질문을 들으면요 머릿속에 첫 번째로 떠오르는 네. 대답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블랭크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99%의 확률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처음으로 떠오르는 그 대답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아주 높은 확률로 결국에는 면접장에서는요 그 대답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생각이 잘 안 나거든요.
네. 다만 이제 그게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네. 굉장히 답변이 어버버하는 경우가 있어서 아 내가 망쳤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사실은 머릿속에 떠오른 첫 번째 답을 이야기하는 게 네.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요. 당황하지 마시고 네. 뭐 사실은 대답을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답변을 자신 있게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답변을 과감히 하라라고 일단 당황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다만 그건 있겠죠. 이제 이 딜레이가 걸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대답을 해도 될까? 맞아요. 이 대답이 맞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 텐데 사실은 이거는 내가 준비된 답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민지 씨 취미가 뭐 연지 씨는 취미가 뭐예요? 네.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저는 잠시 생각할 시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음. 라고 하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취미를 물어봤는데. 그쵸. 근데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이나 후회되는 경험이 있어요? 라는 질문을 했는데 바로 떠오르지 않아서 한번 네. 생각해볼 시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자신의 과거를 훑어보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면접관 분들이 이해를 해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생각이 안 나고 당황을 했다. 라고 하면 공손하게 잠시만 생각할 시간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고 한 10초, 10초에서 20초 정도 잠시 머릿속에서 생각을 정리하고 답변하시는 거는 굉장히 좋은 스킬이 될 겁니다. 네, 평소에 조금 준비를 해놓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어떤 식으로 좀 준비를 해놓으면 좋을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런 면접 준비를 하시는 분들의 가장 공통적인 특징이 모든 경험을 직무적인 역량이라든지 직무적 경험으로 이제 엮어가지고 준비를 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절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당연히 역량 파트는 준비를 해야겠죠. 내가 네. 분석력, 재무, 뭐 회계 이런 것들 지식적인 공부라든지 학습 네. 혹은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걸 위한 경험들을 준비를 해놓으시겠지만 네. 나라는 사람이 더 궁금한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네, 그렇기 그런 것 때문에 같아요. 네.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놓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나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는 당연히 난 이런 사람이라는 정의도 있겠지만 네.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런 사람이 정말 그런 사람이야?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 근거로서 들 수 있을 만한 경험을 정리해 놓는 것이 상대방한테 설득이 훨씬 더 잘 되겠죠. 네. 답변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경험을 이야기하고 싶은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네. 단순히 이제 직무적 역량으로서 경험을 준비하고 나열하기보다는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근거로서의 경험도 같이 준비를 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 서류에서 합격을 해서 면접에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스펙적인 거는 어떻게 보면 합격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묻는 질문이 조금 많이 나오지 않나 싶은데요. 좀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서요? 네. 일단은 체험형 인턴이라는 거를 좀 이제 버리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차피 이제 인턴 해봤자 전환이 안 되니까 정규직 바로 지원해야지 시간 낭비다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네. 그거를 통해 가지고 내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모든 근거로서의 경험들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우대 가점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놓치지 말고 꼭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빅스쿨의 이건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